정부가 지방세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배분하려는 계획에 자치단체 간 입장 차이가 큽니다. 세수가 공평하게 돌아가서 좋다는 자치단체부터 평평에 어긋난다는 시군까지 각양각색입니다. 법조계 출신으로 여수에서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용주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국민의당 원내 부대표로 20대 국회 첫 발을 내딛는 이 당선인의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호남권에서 처음으로 광양의 철강 제품을 특정 형태로 제조하는 형강 생산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여수에서는 지역 청년들의 구인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늘값이 지난해와 비교해 배 이상 올라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늘 저장분이 적은 데다 재고도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지방세 배분 방식에 손을 대면서 지자체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수가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게 정부 생각인데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일부 지자체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개편안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 가장 논란이 큰 것은 법인 지방소득세의 배분 방식 변화입니다. 정부는 일선 시군이 자기 지역에서 징수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전부를 가져가는 지금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군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줄이기 위해 도가 일정 부분을 가져간 뒤 이를 다시 다른 시군에 나눠줘야 한다는 겁니다. 지방소득세도 동일체가 되면서 일정 이상 늘었거든요. 그 결과가 지자체 간 격차가 벌어진 거죠. 혜택을 골고루 보려고 그러면 공동세도 해야 되고. 현재 논의 중인 정부안 가운데 법인 지방소득세 절반을 도가 가져간 뒤 전체 시군에 똑같이 나누는 방식을 적용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산업단지가 있는 여수와 광양의 수입은 100억 원 이상 떨어지지만 구례나 진도, 고흥과 같이 상대적으로 기업이 적은 시군은 최대 8배까지 관련 세수가 급증합니다. 환경공해 오염, 위험성을 상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거둔 그 세금을 청정해역인 다른 시군에다가 이렇게 나가준다는 것 자체가 대규모 산업단지나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감수한 대가라는 일부 시군과 더는 지자체 간의 재정 격차가 벌어져선 안 된다는 정부의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 관련법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집중기획 데스크 인터뷰. 다음 주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만나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 갑선거구 국민의당 이용주 당선인을 김종태 기자가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이제 국회의원 당선된 이후 한 달간 많이 바쁘셨죠? 예.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선거가 끝나고 벌써 이제 한 달, 약 1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선거 기간 동안에 저를 도와주셨던 여러분들 찾아서 일일이 인사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저희 당이 과분하게도 여러 국민들로부터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얻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로서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에서 원내 부대표라는 중책을 맡게 돼서 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어버이연합 부당 지원 문제의 관련 TF팀의 팀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맡거나 다른 당과 협조적인 문제로 서울과 여수를 여러 차례 오가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법조계 출신 초선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예. 20대 국회에서 나름대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어떤 활동 하실 계획이 갖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여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수 지역민들도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대에 저희 당에서도 여러 법조인들이 있지만은 부장검사 출신의 법조인이 드문 편이어서 관련된 활약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주주의에 대한 반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는 입법 활동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 여수갑 선거구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전남에서 가장 혼탁한 선거구로 꼽혔는데요.
지역 정가에 남아있는 그 갈등과 앙금을 그 어떤 치유하는데도 당선인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수가 이번에는 아마도 예전에 치르지 못한 경쟁적인 구도로 특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번에 신생정당인 저희 국민의당 간에 특히 또 그뿐만 아니라 유력한 무소속 후보까지 포함한 3자 구도가 돼서 지금까지 치러보지 못할 정도로 격렬한 선거운동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유권자분들께서는 어떤 분들은 오랜만에 그 재밌는 선거운동 한번 봤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어떠신 분들은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너무 격렬해서 앙금이 남는 게 아니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선거 과정에서 각 캠프들 간에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이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로는 통상적으로는 그때 이후에 고소 고발이 집중되고 있는데 결과에 불복한다든지 하지만 그 결과에 불복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 끝난 이후에 새로 제기되는 고소 고발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예전에 있었던 사실관계들에 대해서는 차차 수사기관에 있어서 조사를 하겠지만은 그 이후에 대해서는 각 캠프들 간에 다 내려놓고 특히 당선자인 저부터 내려놓고 각 여러 가지 정파들 같이 아울러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그 지역민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이번에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역의 대표로 뽑아주신 여수의 유권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서 부지런한 국회의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수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국회의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법조인으로서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여수 출신 국회의원이다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서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20대 총선 여수 갑선거구에 출마했던 신모 씨가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후보와 신 씨의 선거사무소 관계자인 김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전 후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 씨에게 현금 1,000만 원과 수표 650만 원, 상품권 500만 원 등 2,100만 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씨는 이를 받은 혐의와 함께 선거 구민들에게 상품권 40만 원 상당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호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철강 제품을 특정 형태로 제조하는 형강 생산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주식회사 대성철강은 오늘 광양 국가산단 명당지구에서 전남도와 광양시 포스코 관계자들을 초청해 형강 제조 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년여에 걸쳐 1,130억 원이 투자된 이 생산시설에는 현재 77명이 근무하며 올해 말 90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전라남도가 동북권 구인 구직난 해결을 위해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오늘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 광양지사와 함께 동북권 잡 매칭데이를 열었습니다. 300여 명의 취업 희망자가 몰린 오늘 행사에서 20개 지역 중소기업들은 제조업과 관광 숙박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모두 150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유관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지역 구직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서부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정원이죠.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의 복원 과정에서 고려시대 건물터와 유물들이 다량 출토됐습니다. 추가 발굴 조사와 복원 문제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출산 자락에 자리한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 깊은 계곡과 상록수림 소박한 건물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보길도 부영동, 담양 소세원과 더불어 조선시대 호남의 3대 정원으로 꼽힙니다. 이곳에서 얼마 전 고려시대 절터가 확인돼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안채를 복원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고려시대 건물 기단이 확인됐고 긴급 발굴 조사에서 청자 파편과 명문 기와가 다수 출토된 것, 또 2m가량 깊은 배수구와 석축도 발견돼 독특한 건축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아편은 이제 가나라든지 아니면 뭐 사찰과 관련된 데서만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 그 명문 기아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진군은 일단 안채 건물 복원을 중단하고 추가 발굴 조사 여부를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굴 조사 결과 백운동 벼서정원의 유구한 역사가 입증되어서 추가 발굴 여부와 문화재 지정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추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발굴 범위와 앞으로 복원 대상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미 복원이 끝난 기존 조선시대 건물지까지 해체하고 발굴 조사를 확대해야 할지 아니면 안채터만 발굴 조사할지를 놓고 학계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 또 복원 대상도 발굴 결과에 따라 조선시대 정원과 고려시대 사찰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하는 어려운 숙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알맞은 시기에 모내기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를 심는 시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0일 사이가 가장 좋고 어린 모 기계 모내기는 중모 기계 모내기보다 5일 빠른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가 알맞은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너무 일찍 모내기를 할 경우 육묘할 때 냉해 가능성이 있고 초기 생육이 지연되면 영양 생장 기간이 길어져 잡초 발생량이 늘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여수 지역은 이달 현재 전체 벼 재배 면적 2,100여 헥타르 가운데 30%가 모내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마늘값이 1년 전보다 2배가량 오르고 재고 물량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 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주 양동시장 깐마늘 소매가는 킬로그램당 11,500원 선으로 지난해 이맘때보다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마늘값이 오르는 것은 지난해 저장분이 적은 데다 재고도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배추와 무, 양파는 공급 물량의 증가와 소비 부진 등으로 2주 전보다 가격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버려진 동물들을 보호해 주인의 품으로 돌려보내거나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유기동물 보호소인데요. 버려진 동물을 돌보는 이곳이 한 달 뒤면 버려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10번. 지난해 버림받은 유기견 아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지난해 이곳 동물보호소에 들어온 1210번째 유기견이란 뜻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꼬리를 칠 정도로 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면 아리와 다른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모든 버려진 동물들이 자신을 돌봐주던 사람들과 헤어져야 합니다. 최근 4달간 이들을 돌봐온 위탁업체가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유기동물을 더 좋은 환경에서 보살피라는 일부 자원봉사자들의 민원이 업무 마비를 빚을 정도로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자리 근처에 있거나 이렇게 뭐 사무 업무를 하고 있으면 오셔가지고 저기를 치워라, 이렇게 밥을 더 줘라, 물을 더 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고. 한 달 안에 새로운 업체를 찾지 못하면 동물보호소는 운영 공백까지 맞게 됩니다. 광주시의 거듭되는 공모에도 새로운 위탁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으로 비좁은 시설 안에서 포화 상태의 동물들을 돌보는 데서 오는 한계와 동물 애호가들의 높은 기대치라는 간극을 해결하기 쉽지 않아서입니다. 직영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잃어버린 반려견을 되찾고 누군가가 버린 유기견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장소인 동물보호소. 대안을 찾기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버려진 동물들이 한 번 더 버려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순천시가 지역 내 택시업계와 협업을 통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활동을 전개합니다. 순천시는 지역 내 법인 택시 505대와 개인 택시 686대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이용해 담배꽁초 투기와 생활 폐기물 등의 야간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신고 택시기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금액의 3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광양경제청이 산단 진입도로에 적용되는 공법과 자재 선정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자재 선정위원회는 도에서 운영 중인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 등 41명을 산단조성 기술자문단으로 구성한 뒤 무작위로 추첨해 5명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광양경제청 측은 올해 발주될 세계산단 진입도로의 공법과 자재를 이번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며 특정 업체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한 개 회사당 한 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규제 개혁의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칭찬한 여수시 적극 행정 지침서가 책으로 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규제 개혁을 통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한 규제 개혁 적극 행정 우수 사례집이 발간돼 호평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우수 사례집에는 개발 계획상의 규제로 인해 공장을 지을 수 없게 되자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건설교통부를 설득해 1,000억 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이끌어낸 사례 등 25건의 규제 개혁 사례가 수록돼 있습니다. 바다에 추락한 40대 남성이 실종 한 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수 해양경비 안전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15분쯤 여수시 화정면의 한 해안가에서 45살 김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3일 여수시 돌산읍 신기 선착장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과 함께 바다로 추락한 이후 실종됐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광양항 월드마린센터에서 광양항 국제포럼이 열립니다. 개항 30년 광양항, 미래를 위한 도전 창조 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내일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주요 세션들의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집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 측은 복합 물류항만으로서 광양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세계적 항만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여수시가 해양 레저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스포츠 교육 체험 운영 시간을 확대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부터 웅천 친수공원과 소호 요트장에서 산단 근로자 등 직장인들의 참여를 돕기 위해 윈드서핑과 카약, 딩기 요트 등 해양 레저 체험 시간을 매주 화, 수, 목요일 오후 시간에도 추가로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무료로 시작된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에는 시민과 학생만 600명이 참여하고 있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는 참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첫 진드기 매개질 환자가 지난달 제주에서 발생한 가운데 지역에서도 민관 협력 체제로 예방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광양시는 농협중앙회 광양시 지부로부터 야외 작업 시 뿌리는 기피제 등 진드기 매개 질환 예방용품을 전달받아 각 읍면동에 배부했습니다.